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9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민주당 박찬대가 부정선거로 인천시장이 되다 보니 있어서는 안 될 별의별 일이 다 터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광복절을 기념해 시청 후문에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현수막 속 태극기가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위아래는 구분이 아주 쉽게 됩니다. 빨강색이 위, 파란색이 아래쪽이죠. 그런데 인천시가 이걸 반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논란이 되자 인천시가 게시한 현수막을 이틀 만에 철거했는데 철거한다면서 한다는 소리가 잘못 그린 건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거했다. 태극기 흔드는 모습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구도이다. 이딴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돌대가리 같은 해명인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콧각이 막힐 정도입니다. 태극기 흔드는 모습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태극기가 거꾸로 보이나요? 태극기를 바라보는 사람 자체가 거꾸로, 쉽게 설명해서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봐야 태극기가 거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그냥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잘못 그린 걸 잘못 그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구도라는 띨띨이 같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보면 비행기가 거꾸로 보이나요? 좌파들 수준이 저급한 정도가 아니라 붕어 대가리 수준보다도 더 아래급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민주당 박찬대의 인천시가 게시한 현수막에는 제81주년 광복절 빛을 되찾는 그날이라는 문구와 함께 독립운동가가 양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수막 속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괴의 위아래가 뒤집혀 있다는 지적이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SNS상에서 잇따라 지적되고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남성그룹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가 이 게시물에 태극기 이모티콘 5개와 함께 쳐돌았네 라며 댓글을 남겼고, 그래서 인천시의 이 미친 짓거리가 더욱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는데요. 김희철 씨 인스타그램을 보는 팔로워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515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파급력 있는 유명 가수, 유명 연예인 김희철 씨가 태극기를 거꾸로 해놓은 인천시를 향해 쳐돌았네 라는 짧지만 강한 말로 비난을 하면서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했고, 김희철 씨의 쳐돌았네 댓글에 같은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 씨가 태극기 이모티콘을 대댓글로 달았습니다. 그러자 김희철 씨는 최시원 씨에게 아니 유치원생도 그릴 줄 아는 태극기를 절에 놓은 게 정말 어이가 없네. K-팝 팬들도 다 알만한 태극기를 이라며 수백만 명이 볼 수 있는 SNS 공간에 같은 멤버 최시원 씨와 한탄스러움을 공감했고, 유명 연예인들까지 이렇게 목소리를 내자 인천시가 불이 나게 현수막을 철거한 것입니다. 최시원 씨는 앞서 올림픽공원 항쟁에 대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면서 애국민들에게는 박수를, 좌파들에게는 극우 아니냐는 손가락질을 받은 바 있죠. 그리고 이번엔 김희철 씨까지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태극기를 잘못 그려넣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하는 걸 가지고 정치적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좌파들로부터 공격받을 걸 걱정하는 팬들을 향해 김희철 씨가 급기야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희철 씨는 어제였던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태극기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희철 씨는 많은 분께서 태극기 이야기에 정치적인 걱정을 해주시는데 좌우를 떠나 우리나라 국기지 않나 라며 정치적 진영의 문제로 바라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해외 활동 당시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해외 투어를 다니면 현지 팬들이 자신의 나라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기도 했고, 태극기를 잘못 들었을 경우 서로 알려주면서 바로잡았다고 설명한 김희철 씨는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각자의 자유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누구를 뽑든 어떤 선택을 하든 자유이며 자신과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팬도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팬도 모두 존중한다. 그러나 태극기를 거꾸로 게시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라는 게 김희철 씨의 생각, 입장입니다. 김희철 씨는 또 태극기 문제나 참정권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칭찬받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좌우를 떠나 우리나라 국기이지 않나, 이렇게 당연한 말을 왜 지금 유명 연예인이 하고 나서야 하는지 저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엔 아이돌 그룹 가수가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고 극우 논란에 휩싸이질 않나. 이게 다 공산 세력들의 한국 침투가 활발해진 탓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희철 씨의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이 이후에도 계속 논란으로 지속되자 김희철 씨는 다시 한번 글을 올렸습니다.
김희철 씨는 뒤에 올린 글에서 좌우 상관없는 일, 유치원생도 아는 건 칭찬받을 일도 욕먹을 일도 아니고 외국 팬들조차 다 아는 태극기 위치로 이러니 황당할 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김희철 씨를 향해 이런 사람이 개념 연예인이지 응원합니다. 정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기가 뒤집혀 있어서 얘기한 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연예인도 신경 쓰는 국기를 인천시가 뒤집어 놓나? 이건 좌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개념 있는 척 짓거리다 입 쳐닫고 있는 좌파 연예인들 말 좀 해봐라. 거꾸로 단 태극기를 지적하는 건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일 뿐이다. 이걸 정치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싹 다 나라 팔아먹으려는 매국놈들이다 라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거꾸로 다는 문제는 얼마 전에도 있었죠. 이재명 정권의 2인자였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심지어 중국 공산당에 가서 태극기 배지를 거꾸로 달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6월 23일 김민석은 자신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중국 베이징 칭화대를 방문해서 법학원장과 면담하는 사진을 공개했었는데 사진 속 김민석 가슴팍에는 태극기 배지가 거꾸로 달려 있었고 태극기를 이렇게 거꾸로 단 건 이렇게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의도적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었는데 국무총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태극기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챙기겠으며 뭐 코찬대인지 코딱지 떼내기 달인인지 하는 그 박찬대가 우두머리로 있는 인천시 또한 대한민국의 제2의 항구도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서울특별시의 외항도시 인천시를 어떻게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박찬대는 6.3 부정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해서 이 인간이 인천시장 후보자가 맞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임바했습니다. 연간 관광객이 몇 명인지 알려주시고 또 바이오 벤처 지원 예산이 얼마가 삭감된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공약을 베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예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공약은 제가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철저하게 연구해가지고 낸 공약이고요. 철저하게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인천 방문객이 몇 명이냐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벤처 예산을 얼마를 삭감했냐니까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약공약 내용도 모릅니다. 그거는 박찬대 후보만 모르는 겁니다. 왜? 인천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대 후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박찬대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인천의 관광객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벤처 예산 삭감은 얼마나 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답변 안 하신다니까 뭐. 네. 이딴 인간이 인천시장에 당선됐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인천은 특히 쌍둥이 득표수가 나온 지역으로 유명하죠. 인천 연수구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두 동 모두 박찬대가 3030표, 국민의힘 유정부 후보가 1440표로 똑같은 동일 득표수가 나왔는데 선관위 조작질이 증거로서 확인된 만큼 인천시가 경기도처럼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한민국 도시로서의 정체성이 이게 지금 한국의 도시인 건지 북한 공산당의 도시인 건지 애매모호해지는 일이 없도록 재선거가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들레였습니다. 제가 직접 오랫동안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광고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 저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 아무 제품이나 막 소개해드릴 순 없잖아요. 이 정치권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일을 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두피가 막 가렵기 시작하고 탈모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머리 한번 감을 때마다 욕실 배수구 거름망이 막힐 정도로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계속 늘어났어요. 탈모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샴푸를 이것저것 사서 사용해보고 있던 중에 국내 기업 샴푸 회사인 디에제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샴푸 성분을 보니까 식약처에서 인증한 탈모 유효 성분 4가지 전부가 다 들어가 있고 쇠비름 추출물, 하수우 뿌리 추출물, 족두리뿔 뿌리, 천당기 뿌리, 도둑놈의 지팡이 뿌리, 칡백나무 구기자. 제가 이 성분들을 보고 와 정말 연구 많이 했구나 라는 걸 써보기도 전에 먼저 느꼈어요. 업계 최초로 탈모 특화 성분 2가지가 함유되어 있다는 게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 디에제르 모시스 샴푸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디에제르가 연구 개발을 하면서 특허를 받은 모플렉스랑 육미지황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두 성분은 다른 곳에선 절대 쓸 수 없는 디에제르 회사의 유일한 특허 성분인데요.
모시스 샴푸를 4주 동안 꾸준히 써보니까 비싼 해외 제품을 써봤을 때와 비교해서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어요. 유명한 모델을 쓰지 않는 기업이어서 거품가를 쫙 빼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데다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는 최대 74%의 할인율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두피에 뿌려주면 탈모 증상 완화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스프레이 형식의 헤어토닉을 함께 구매하시면 할인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 헤어토닉을 뿌려주면 두피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어서 특히 가려움증이 심하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요. 인터넷 구입이 어렵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내해드리는 휴대폰 번호로 샴푸 구입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 측에서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